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는 해저 터널은 건설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건설로 이름을 떨친 유럽이나 일본의 시공사들도 포기한 이 터널을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원래 기한보다 더 빠르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건설 기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많은 한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막으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불어온 오일머니를 얻기 위해서죠.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땀과 피를 흘리며 무리한 건설 일정을 맞추습니다. 한국인들은 중동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품질의 건물들을 지으며 이국 땅에 한국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중동인들은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중동에서의 명성은 곧 세계로 번졌고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유명 건설사들이 한국에 의뢰를 하며 한국 건설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죠. 저 터널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시공 기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가대교에 위치한 거가해조 침매 터널은 한국 건설의 정수라 할 수 있는데요. 약 3.7km에 달하는 길이의 해저 침매 터널은 부산 가덕도와 대죽도 사이를 연결하는 긴 터널로서 터널 구조물을 육상에 미리 만들어 바닷속에 투입해 이를 연결하는 시공법을 이용했습니다. 구조물 하나당 무게 45,000톤 규모를 자랑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의 사용량이 30평 아파트 950세대 분량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여러 개 그것도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은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거가해저 침매 터널은 세계 기록을 보유한 터널로 세계 최장 함체와 세계 최초 이중 조인트 함체 연결 등 5가지의 세계 기록을 보유한 터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인 48m의 연약한 지반 위에 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터널을 무사고로 완공해냈죠. 외의 대형 건설업체들도 불가능에 가깝다며 손살에 친 이 해저 터널을 한국의 기업이 순수하게 자국의 기술만을 사용해서 완공했기에 한국 건설의 위용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죠. 한국의 놀라운 건설 기술에 감탄한 터키는 자국의 오랜 수건인 유라시아 해저 터널 공사를 한국에 맡기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해저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로 5.54m짜리 복층 터널로 구성되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과 시민들의 이동을 다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다리의 길이와 폭이 길고 넓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다리이기에 길이도 짧고 폭도 좁은 상태여서 이 다리를 매번 오고 가는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던 상태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대형 건설사들과 접촉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는 해저 터널 사업을 추진했으나 하나같이 보스포루스 해저 터널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최고 수심이 110km에 이르며 대기압 11배라는 높은 수업을 견딜 수 있는 터널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진까지 발생하는 터키의 특성상 최소 7.5km 수준의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까지 해내야 했죠. 불가능한 조건들의 한국의 SK건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SK건설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K건설은 해저 터널 완공을 위해 단면 직경만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하는 총길이 120 무게 3,300톤에 달하는 초대형 기계를 투입해 하루 평균 6.56씩 토사를 파내며
17개월간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첨단 공법인 스펙스컷 방식을 개발해 이를 현장에 적용했으며 TBM이 망가졌을 것을 대비해 여분의 커터를 계속해서 조달하는 등 갖은 고생 끝에 성공적으로 해저 터널을 파내게 됩니다. 업계를 주름잡던 서구권과 일본의 시공업체들이 한국의 해낸 성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은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이 터널을 파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완공된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그에 있었던 건설상을 모두 받게 되었는데요. 국제터널지하공간학회로부터 올해의 메이저 프로젝트상을 비롯해 세계적인 권위에 이행할 잡지로부터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술력에 있어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순간이죠. 일본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건설 실력을 지켜보고 건설 의뢰를 맡겼는데요. 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는 대한민국의 삼성물산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를 모티브로 위에서 봤을 때 꽃잎이 퍼지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 건설을 끝까지 완수한 것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물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무사히 마무리한 것 역시 유명합니다. 세계의 건물이 배를 떠받드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해내지 못한 기술이나 한국에서 유일하게 해냈죠. 반면 일본 정부와 건설회사들은 한국이 이룬 성과를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와는 다른 한국의 모습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부에서도 완벽함으로 대표되는 일본 건설 기술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일본이 자랑하던 건설 기술 신화에 흠집이 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일본의 대형 종합건설기업 중 하나인 시미즈 건설이 시공을 맡은 타워맨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프라우드 무사시 코가니 크로스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맨션은 엄청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리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 새는 것은 기본이고 금강송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의 타일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습기로 인해 타일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져 일본 건설의 오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본 건설은 여전히 제자리를 답습하며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여전히 일본 건설의 위대함이 주위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